1번, 2번, 3번, 4번. 민서 1번 안 해도 돼? 민서 이번에 그냥 바로 탁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여유 부르더라고. 1번 그냥 이까지 거 틀리고 시작하지 마 이러면서.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어유. 13번. 네, 13번 풀게요. 오늘 이것도 안 받아주면 진짜 풀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한 명씩 질문한 것도 다 받아주겠습니다. 오늘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이 4인 원에 대해서 원 O 위에 있는 세 점 A, B, C에 대해서 A, B 호의 길이, B, C 호의 길이, C, A 호의 길이가 3대 4대 5일 때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질문이에요. 원이 하나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A, B, C를 이렇게 잡았는데 여기가 A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 B라고 주어졌고 그 다음 C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지라 반지름은 4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4가 되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어진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이 또 뭐가 있냐라 봤더니 A, B의 호의 길이 그리고 대 B, C의 호의 길이 대 그 다음에 C, A의 호의 길이가 3대 4대 5다라고 하는 조건을 줬어요. 이건 한 번 정도는 경험하면서 너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조건인데 이 조건하고 이 호의 길이의 비의 조건하고 현의 길이의 비의 조건은 완전히 다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얘 같은 경우는 AB의 선분의 길이, 그다음 BC의 선분의 길이, 그다음에 CA의 선분의 길이가 3대 4대 5다라는 상황과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시면 호의 길이는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셨을 거라 봐요. 그러니까 호의 길이는 중심각에 비례해서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잠깐 생각해 보시면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란 말이야. 따라서 모든 호가 지금 현재 반지름은 4로 공통인 상태니까 중심각에 비례하게끔 잘리겠죠. 따라서 얘는 온전하게 뭘 말해주고 싶은 거냐면 중심각을 말해주고 싶은 거죠. 중심각. 그에 비해서 밑에 있는 이 조건 같은 경우는 A, B, B, C, CA라고 하는 현의 길이는 중심각을 비례해서 자르지 않습니다. 즉 중심각이 2배 커졌다 하더라도 현의 길이는 2배 길어지지 않아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게 간단한데 뭐 그냥 쉽게 한 30도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60도 그려놓으시면 바로 느껴질 거예요. 30도 현의 길이가 이거다. 그럼 2배가 되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60도 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게 되겠죠. 당연히 녹색선이 더 짧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죠.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아무튼 중심각 이렇게 말해주세요. 두 번째는 원의 중심각의 크기가 360도다, 2파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각각 중심각이 얼마인지도 말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전체가 합이 12니까 12분의 3, 12분의 4, 12분의 5 이런 상태 돼 있다고요. 고맙게도 다 특수각이에요. 여기는 이 중심각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AB의 호의 길이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12분의 3은 4분의 1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그래놓고 나서 보니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90도죠. 오케이. 90도로 보이나요? 안 보이면 말고요. BC의 호의 길이는 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는 몇 도가 됩니까? 몇 도예요? 여기는 12분의 4니까 얼마요? 120도요. 예. 그래 보이나요? 뭐 안 보이면 어쩌겠어요. 그죠? 남아있는 길이는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각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요. 얘네들 더한 게 210도니까 360도 빼면 150도 나오죠. 이 세 개가 다 특수각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뭘 물어봤냐면 큰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적절하게 좀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당황할 수 있었을 것 같냐고 얘기하냐면 저도 어저께 좀 당황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삼각함수 파트, 특히 이 삼각함수의 응용 활용 파트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여태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쭉 많이 해줬잖아.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온 잡지식이 되게 많은 상태에서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잘 모르고 있으면 시간이 되게 많이 쓸데없이 소비돼 버려. 그러니까 아마 너희들 눈에 크게 얘도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4. 이거 삼각형 입장에서 외접원의 반지름 아닌가? 근데 선생님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 가지고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는 문제 공식 적용해 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아까 승현이가 때마침 시험 보기 전에 딱 그거 물어봤거든요. 선생님 4R분의 ABC가 뭐예요?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정리해 드렸었죠. 마지막 삼각형 넓이 구하는 공식 마지막 거 하면서 잘 안 써 이러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어떻게 구하냐면 2분의 1 AB 사인 세타에서 이 사인 세타가 의미하는 게 이 AB 사이에 끼어 있는 각도니까 얘를 사인 C라고 보게 되면 사인 C는 2R분의 나지 2R분의 C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얘를 2R분의 C로 바꿔버리게 되는 순간 이 공식이 나타나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써서 푸는 문제인가? 지금 표정도 보니까 전혀 그 생각까지 하지도 않았네요. 근데 이 공식이 그러니까 이런 잡지식들이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공식이 뭔지 모르겠고 평상시에 사용했던 경험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되게 드물게 사용했다라는 판단이 되면 애들이 이제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히죠. 멈춰버려 거기서. 그러니까 나 이 문제 못 풀 거야. 나 이 공식 몰라서 못 풀 거야라는 생각으로 멈춰버립니다 그냥. 근데 무언가 사람이 알 때는요, 공부할 때 선생님이 항상 진득하게 끝까지 해라 이런 얘기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언가를 알아야 할 때는요 다 알던가 아니면 다 몰라야 돼요. 왜냐면 아는 거 반 모르는 거 반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자기가 아는 거에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거 생각하는데 만약 상대방이 뭐 이렇게 표정으로 막 수학 선생 같은 사람이 뭐 1 더하기 1이 4야? 이렇게 얘기하면 순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고 이 공식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까? 하시면 선생님 그때 이렇게 해석해 드렸죠. A와 B와 C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던가 아니면 세 변의 곱을 알고 있던가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얘는 내가 지금 뭐를 알고 있냐면 외접원의 반지름 알고 있는데 A에서부터 B까지, B에서부터 C까지, C에서부터 A까지 변의 길이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라고 가정했을 때 A, B의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 가정했을 때 두 변과 끼인 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근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왜 굳이 이거를 구해야 하지라는 생각이 같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두 변과 끼인 각만 알고 있으면 여기 있는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AB를 구해야 되지? 굳이 이 공식을 써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넓이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얘 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줘 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다 두 변과 끼인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첫 번째 빨간색 삼각형부터 공식을 써보시면 2분의 1 A, B는 어차피 4의 제곱이에요. 두 변 다 4니까. 그럼 사인 90이 나오시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도 같이 드시냐면 얘네들도 다 똑같이 2분의 1 A 제곱까지 4제곱까지 달려있지 않겠냐? 그러면 결국에 사인 90 더하기 사인 120 더하기 사인 150을 구하라는 얘기네 라는 얘기로 풀어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사인 90은 아시다시피 1이고요. 사인 120은 사인 60과 높이가 같을 테니까 2분의 루트 3이겠죠. 사인 150은 사인 30과 높이 값을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2분의 1일 겁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다 더해서 계산해 내시게 되면 답이 4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8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O의 접선 AD와 현 AB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AB 선분의 길이가 10일 때 이 원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원을 하나 이렇게 주셨고 그 다음에 여기 접선이 있대. 접선이. 당연히 접선이 있으니까 모두 있을 거라 판단이 되면 접점이 있을 거라 판단도 되죠. 그런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 각의 크기가 30도이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접점이 A고요. 여기 원 위에 있는 점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놓은 다음에 여기가 30도이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됐죠. 그 상태에서 A, B의 3분의 길이가 10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여기가 3분의 길이가 10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우 코 아파. 잠시만요. 이게 진짜 허무한데 이거. 와, 안 나오네. 미치겠네. 간질간질거리는데 미치겠네. 어저께 중3 애들 수업하다가 이 얘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혹시 필요한 친구들은 오늘 여유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때 얘기합시다. 예. 원인데 원이 등장했을 때 너희가 몇 가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수학을 하기 위해서 원에서 너희가 사용하는 자주 사용하는 성질 몇 가지 좀 정리하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원 입장에서 접선이 보인다. 또는 원 위에 한 점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들을 보게 됐을 때 반드시 그어야 되는 필수 보조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원의 중심으로 연결을 시켜볼 줄 알아야 돼요. 원의 중심으로. 그리고 접선의 접점에서 수직으로 올린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사실도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어저께 그 접선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었거든.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접해 있어. 그럼 너희가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무슨 점이 존재해? 접점이 존재하죠. 그럼 당연히 접점이 있을 거니까 접선이 있을 거고요. 이 접점에서 이 접선의 수직으로 올린 선은 작은 원 입장에서도 큰 원 입장에서도 다 접점이니까 작은 원과 큰 원의 중심을 동시에 지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원의 중심이 여기, 큰 원의 중심이 여기라고 했을 때 두 개를 다 지나게 되면서 수직으로 올라간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노란색으로 그어드린 선은 너희가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반드시 그어볼 줄 알아야 되는 보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원이 하나 있는데 원 밖에 한 점이 존재했을 때, 우리가 또 어떠한 보조선을 그어볼 줄 알아야 되냐면 원한테 첫 번째 중심의 보조선을 그어볼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원에 닿는 접선을 그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접선이 하나 그어질 거고 당연히 이렇게 접선이 하나 그어지겠죠. 그럼 접선을 긋는 순간 또 역시 뭐가 생기는 걸 알 수 있냐면 접점이 생긴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당연히 이 접선에서 무엇을 그어볼 줄 알아야 돼? 접선의 수직인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라는 생각으로 선을 그어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잘 봐.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두 개의 리탱글 직각이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 선이 두 삼각형의 빗변인데 빗변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H가 같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이 반지름으로 같기 때문에 S 하나가 같게 돼서 이 두 삼각형은 합동입니다. 따라서 여기 보이시는 이 각과 여기 보이시는 이 각은 맞대응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두 각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있는 이 각도 같아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사각형이 보이실 건데 이 사각형 입장에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니까 얘네 둘의 합이 180도가 될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X 하나와 동그라미 얘기 하나를 더하게 되면 90도가 나온다는 것도 자명합니다. 자, 세 번째는 원이 하나 있고요. 원 입장에서 안에 접하는 삼각형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더 중점적으로 보게 된 건 1학년 때 원을 중점적으로 봤는데 2학년 때부터는 삼각형을 중점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 삼각형 입장에서 이 원은 무슨 원이 돼버리냐면 외접원이 돼버리죠. 따라서 이 원의 중심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을 때,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원 위에 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고 원 위에 점이 있기 때문에 보조선을 무엇을 그어봐야 합니까? 그러시면 중심으로 연결을 해볼 줄 알아야 한다고요. 그럼 이 상황에서 너희한테 보이게 되는 노란색 변을 갖고 있는 삼각형들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러겠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것이고 여기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같을 거겠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는 이 선을 연장해서 선을 내리게 되면 요 각은, 여기 있는 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2x가 될 겁니다. 여기는 요 각은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될 테니까 이 동그라미가 될 거야. 여기까지 하셨죠? 자, 우리가 동일한 호를 갖고 있을 때 그 동일한 호에서 중심으로 가고 있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원주로 가고 있는 각을 원주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원주각은 x 더하기 동그라미고요. 중심각은 2x 더하기 2 동그라미이기 때문에 항상 중심각과 원주각은 2배의 관계에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성질로 인하여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한 원의 지름을 지나고 있을 때 이 원의 중심각은 당연히 180도일 테니까 여기서 긋는 모든 원주각은 항상 직각이 되더라. 이 얘기를 조금 순서만 바꿔서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빗변의 중점에 중심이 있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네 번째 마지막,
역시 원이 하나 있고요. 이번에는 삼각형이 하나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이고, 또 애들 뭐라 하겠네. 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고 여기 있는 요 점, 물론 세 개의 점에서 다 집중할 수는 있긴 한데 여기 있는 요 점에서 내가 뭘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볼 거냐면 접선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원의 점, 원 위의 점이니까 원 위의 점에서 원의 중심에 보조선 긋는다는 생각으로 보조선도 같이 그어볼게요. 이렇게.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가 x면 여기가 x일 거고요. 여기가 동그라미면 얘가 동그라미일 거고요. 여기가 네모면 여기가 네모이겠죠. 그리고 인지하셨을 거라 믿는데 여기는 이 점에서 중심을 연결한 이 선은 당연히 수직이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럼 아가들 봐봐. 이 삼각형 안에 있는 내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동그라미 2개, x 2개, 네모 2개니까 2배의 동그라미 더하기 x 더하기 네모를 더하게 되면 삼각형 내각이 합이 되어서 180도가 된다까지 아셨어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는 몇 도입니까? 90도가 된다는 것도 자명하지. 근데 재밌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여기가 몇 도예요? 라고 물으시게 되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근데 그 직각이 어떻게 나오냐면 동그라미 하나와 세모 하나와 동그라미 하나와 x 하나와 네모 하나로 더해져 있거든. 근데 여기 이미 동그라미 있으니까 남아있는 이 각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x랑 네모일 수밖에 없죠.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x와 네모가 어디 있었는지 파악해 봤더니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많이 써먹었죠. 삼각형이 내접하고 있을 때 혹은 원이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을 때 이 각 하나는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온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들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꼭 이쪽만 그런 게 아니라 반대쪽도 그래요. 여기도 직각이었는데 네모 하나는 여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뭐일까? 그럼 동그라미랑 x일 거라고요. 근데 그 동그라미 x가 어디냐 봤더니 여기 있다고요. 그래서 슬라이딩 하면서 내려온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중학교 때는 이거 말고도 좀 더 다채로운 얘기 많이 해요. 뭐 두 원이 만나서 뭐 교점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요 정도 기억은 잘 하고 계시고 원이 만났을 때 써먹을 수 있도록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여기도 한번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일단 내가 이 상태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시면 이걸 할 수 있죠. 여기가 지금 접점이니까 접점에서 수직으로 올리는 선은 원의 중심을 지난다는 생각과 함께 중심을 하나 먼저 표현할 겁니다. 당연히 원 위에 한 점이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생각하겠죠. 어머 이 새끼 보소 여기 30도 왜 줬을까 여기 30도 왜 줬을까 이 그지 같은 새끼 여기 왜 줬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가 90도가 여기가 60도가 된다는 사실이 자명해요.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원의 반지름을 주셨으면 원의 반지름이 얼마야? 라고 봤더니 원의 반지름 안 줬어요. 이 그지 같은 놈이. 그렇죠? 왜 원의 반지름 안 줬냐 생각해보면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게 문제 걸랑요 지금. 여기까지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문제가 약간 좀 꼬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때 어떠한 보조선 하나 딱 그어보면 좋냐면 여기는 이 선을 조금만 더 길게 연장시켜서 그어보시면 이게 지름이 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중심각이 180도가 된다. 아 그럼 내가 선을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얘가 직각삼각형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러면요 여기를 내가 만약에 R이라고 놨을 때 당연히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R이 될 거고요. 게다가 여기가 무슨 각이 됩니까? 여기는 직각이 돼버려요. 이렇게.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60도인 걸 찾게 되면 여기가 30도인 걸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비 삼각형이 나와버리죠. 그러면서 R값이 이제 유추가 되기 시작해요. 그걸 좀 더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각이 슬라이딩해서 30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빠르긴 해요. 여기 있는 이 직각이 슬라이딩돼서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보는 것과 비슷하게 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굳이 이거 안 봐도 사실 저기서 특수비 찾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가 10이네 1대 2대 루트 3일 테니까 여기가 몇이겠네? 20이겠네. 아 그럼 여기 있는 거 뭐네? 뭐야? 그렇죠 10이죠. 그리고 여기서 읽어낼 수도 있어요. 여기가 60이면 여기가 60이라는 것도 읽혀지죠. 왜냐면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러면은 60, 60, 60. 아 이거 정삼각형이네. 이거 10.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원의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조금 보조선 긋는 게 약간 좀 그러니까 보조선 이렇게 그으면 일단 망한 거예요. 여기 밑에 있는 선과 평행한 선 한번 그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긋기 시작하면 이제 망한 겁니다. 근데 애들이 은근히 보조선 저렇게 그을 때 은근히 있어요. 특히 언제 이런 것들이 찬란하냐면 기하 벡터 하기 시작했을 때 애들이 보조선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막 꺼봐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막 그다가 한번 문제가 어떻게 풀렸던 경험이 있는지 그냥 막 거봅니다. 평행선, 평행선, 평행선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보면 이게 그림인지 뭔지 알 수가 없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19번. 그래요. 너네가 노리는 거 다 뻔하죠. 20번. 그죠? 예, 그럴 것 같았어요. 삼각형 ABC에서 AB와 AC가 같다라는 조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BC의 길이는 8이다라는 조건도 하나 있고요. 세 번째로 각 A의 크기는 120도다라는 조건도 하나 있다, B다. AC 위로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야. 삼각형 하나 그리고 시작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려하는데 각 A가 120도고 A에서 B까지, A에서 C까지가 저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 하나 그렸어요. 여기가 A일 거고요. 여기가 B일 거고요. 여기가 C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 찡겨있는 각도는 120도인 상황이고요. 당연히 여기서까지 길이는 8이라고까지 줬으니까 이렇게까지 쓴 겁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C 위로 움직이는 점을 P라고 하자라고 했어. AC 위로 움직이는 점. AC는 여기 있거든. 여기 위에 어딘가 점 P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그래놓고 뭐라고 했냐면 BP의 제곱. 그러니까 BP의 제곱은 여기서까지 노란색 선이죠. 이게 BP의 제곱이고요. CP의 제곱은 여기서까지 녹색 선이 CP입니다.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거 어떻게 구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고 있던 차에, 그래 여기 있는 이 새끼 좀 보소.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쭉 보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를 알아야 한다고? 저 길이는 어떻게 알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놓지? 미지수가 지금 두 개가 필요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얘를 만약에 x로 놓으면 여기가 y가 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미지수 두 개니까 식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 120도라고 하는 각과 여기는 8이라고 하는 선분, 특히 이 120도라는 각도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각도예요. 왜냐하면 특수각이걸랑요. 그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우리가 되게 타당히 그어봐야 되는 보조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등변 삼각형 꼭지점에서 밑변의 수선해발을 내려볼 줄 알아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얘가 합동의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봤다고 쳤을 때 여기 60도 60도로 쪼개질 테니까 여기가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여기가 4가 됐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구나? 루트 3분의 4가 되겠구나.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겠구나? 루트 3분의 8인가요? 이렇게 되겠구나. 요거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또 뭐 있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읽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가 120도라고. 근데 삼각형 내가 배운 180도니까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과 여기 있는 이 각을 더했을 때 180도 나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각도가 같걸랑요. 근데 여기가 120도가 있으니까 여기가 더해서 60도가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럼 여기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되는구나. 반대쪽도 똑같이 30도가 되겠구나.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변, 주어져 있는 길이를 위해서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아낸 거죠 지금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뭐야 어떻게 구해? 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 하나 드십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알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를 미지수로 놓으면 이 노란색 길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왜? 두 변 끼인가 하니까. 녹색 선의 길이도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아. 왜? 여기서부터까지가 루트 3분의 8인데 아까도 여기를 미지수 x로 놨다면 여기가 루트 3 마이너스 8이 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풀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조금 더 생각하면요, 여기를 미지수 x로 놓는 것보다 여기를 미지수 x로 놓는 게 좀 더 편하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차피 얘는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여기를 x로 놓게 되면 좀 편하긴 한데 굳이 여기를 x로 놓지 않아도 여기를 x로 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를 x로 놨을 때는 보이는 게 좀 달라요. 뭐가 달라지냐면 여기는 x라고 했으니까 PC, CP의 제곱, 이건 x의 제곱이 돼버려. 그럼 BP는 뭐가 돼버리냐면 여기 있는 변, 여기 있는 변, 끼인 각, 이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제2법칙에 의하여 BP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는 BP의 제곱은 양변의 제곱,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8의 제곱 2배 마이너스 그 다음에 8 곱하기 x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사이에 끼인 각 코사인 30도가 나올 테니 2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시겠죠. 뭐라고 하는 거야? 코사인 2분의 루트 3 뭐야?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이죠. 거기다가 x제곱 하나 더 한 다음에 뭐 구하라?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x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겁니까? 보시면 x는 분명히 0보다 클 거고요. 그죠? 이 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루트 3분의 8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봤을 때 2x제곱 마이너스 16 여기 계산하시니까 8루트 3 x 그다음 플러스 8의 제곱이 64 이렇게 나오시나요? 여기는 2차 반절식인데 얘는 아래로 블록한 게 분명하고 대칭축은 앞에 있는 개수 1로 빼니까 여기가 4루트 3이 될 것이고요. 1차식 앞에 개수의 절반이니까 거기에 2루트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최소값이 나올 거라고요. 최소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갖다 집어넣어 보자고요. 2 곱하기 2에 제곱하니까 4, 3, 12 마이너스 8루트 3이었었죠. 8루트 3 곱하기 2루트 3 그다음 플러스 64 이렇게 나오시겠네요. 계산을 쭉 해보시면 앞에 있는 건 24고 뒤에 있는 건 16에다가 3 곱하고 빠니까 48인가요? 그리고 플러스 64 이렇게 됩니까? 얘네들 계산하시니까 마이너스 24 남고요. 24 마저 빼버리시면 얼마 남습니까? 40 이렇게 결정하시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20번 문제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었던 문제예요. 풀고 나니까 재밌죠? 근데 오늘 뭐 안 좋은 일 있니 얘들아? 이게 진지한지 아니면 애들 기분이 나쁜지 잘 구분이 안 돼서 그래. 괜찮지? 오늘 뭐 나쁜 일 없지? 예. 풀이까지 짧게 마치도록 하고요. 생각보다 짧진 않았네. 3시 반이네. 예.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구분구조법 들어갈 건데 은열아 그 듣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바로 그냥 평면도형 구분구조법 얘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